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장 투자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단독 보도가 오후장에 전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나 웹툰, 영화, 게임 같은 이 K 컨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감세 혜택 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공지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로 직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와이랩부터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전부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요. 스튜디오 미르까지도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 중인데요. 오늘 나온 이 공약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조금 더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내비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웹툰주 보면 웹툰주 안에서 지금 상한가 직행한 종목이 위에 4가지 전부 다 상한가 같고요. DNC 미디어가 14%대, 탑코미디어나 MBT, 기타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종목들까지 전부 다 급등하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이 국내 로봇 기업들이 결성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에 전해졌는데요. 2028년까지 1조 원을 들여서 로봇 뇌를 만들겠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국내 이제 한국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가 고령화 그리고 인구 절벽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이 LG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기업들이 함께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관련 종목 안에서 오늘 로봇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요. 상승하는 종목들도 40가지가 넘어갈 정도로 로봇주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E&M 시가총액이 작긴 하지만 상한가 직행했고요. 하이젠, RNM, 뉴로메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러한 로봇 종목들이 오늘 오랜만에 두 자릿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빠진 낙폭 과대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일종의 반발 매수도 로봇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복지부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에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기랑 화장품이 미국 해양 수출이 정말 많은 산업이죠. 그래서 이 산업군들이 이 수출에 관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 산자부 차원에서 통상적인 정책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오늘 의료기기와 화장품 섹터 전부 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주들은 또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좋은 리포트를 제시한 종목들이 많아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미국의 FDA에서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또 보도가 나왔죠. 그 동물 실험을 하는 대신에 이제는 AI로 대체를 해서 앞으로 의약품을 만들어 나가고 최종 목적은 의약품의 단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약품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FDA 측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오늘 온코크로스 포함해서 신테카바이오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의료 AI 종목들이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의료 AI 쪽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자, 현재 구간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13% 급등이고요. 온코크로스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네요. 자, 의료 AI로 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 상한가 직전까지 가네요. 28.5%의 시세 확인되고 있고요. 코아스템 캐몬이 15%,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9.8% 이렇게 의료 AI 쪽이 조금 FDA의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미국산 LNG를 700만 톤 이상 수입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상호 관세가 1.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LNG를 사들이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적게 관세를 빼주는 것 같죠.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협상이 나오는지 제가 이 시간에 리뷰해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가져온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조선 쪽 소식이고요. 이 미국이 중국
중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면서 국내 K조선 기업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죠. 이 입항료 부과 여부를 다음 주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월 17일 정도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조선주가 오늘 또 크게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또 바탕으로 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이것이 재료 소멸로 인식되면서 시세가 멈춰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이 정말 강합니다. 코스닥 현재 구간 2%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제약바이오가 이 지수를 상승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AACR 지금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아직 2주 정도 남긴 했지만 벌써부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뭐 비만 치료제 그리고 기술 이전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제가 표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표 한번 볼게요. 자, 이 안에서 항암제와 신약 플랫폼 쪽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 오늘 펩트론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상한가 직전까지 도달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중항체 ADC 쪽으로 항암제 쪽으로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까지 함께 오늘 시세 같이 움직이고요. AI 쪽에서는 루닛 그리고 차세대 치료 플랫폼에서는 앞타머 사이언스가 연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조금 낮아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본격적인 전략은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확인하시죠. 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마이너스권, 코스닥 플러스권이긴 한데 코스닥 그래도 2% 가까운 상승폭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은 확실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저희 하나씩 오늘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입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와 오늘의 반도체의 모습을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의 낙폭이 0.74%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찐반등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갭을 다시 메우고 내려가는 건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봤을 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게 그간의 중론이긴 했었거든요. 자, 이동훈 대표님. 네.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계속해서 현재 53,000원 지켜줬던 라인은 참 강했었던 거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로 봐야 되는지 싶네요. 사실 뭐 이제 그런 거죠. 그 5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정말 그 극적인 어떤 그런 그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면은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건 삼성전자가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는 53,000원이 이번에 이제 확인은 됐는데, 이게 다만 이제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좀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 너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또 2분기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최근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반도체 관세가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반도체 관세는 그 국가별 어떤 그런 관세 협상의 테이블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나라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별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
관세뿐만이 아니라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미국 현재 직접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우리는 아시겠지만은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어떤 메모리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한 2%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우려를 하더라도 그런 우려들은 좀 약간 지나친 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네.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어쨌든 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단 어떤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현물 가격의 상승이 고정거래 가격으로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업황 자체의 어떤 그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공급 쪽에서의 어떤 조절로 인한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면은 향후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단에서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향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런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긴 힘들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어떤 시장과의 관계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지금 완전 깨끗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사실상 가격 모멘텀에 있어서 그러니까 디램 가격 오르고 레거시단에 있어서의 좋은 부분도 있지만 워낙 매크로 상황이 어지러워서요. 또 시장 반영을 세게 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사이에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건 괜찮은 건가? 이 자리라면 괜찮은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요. 윤 대표님.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코스피 흐름을 좀 차트적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뭐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이제 어쨌든 코스피를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무빙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조금 결론을 지어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52,000원 후반대에서 53,000원 후반대까지 이때도 살짝 매물대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최근에 이 최근 거래일의 폭락 속에서도 이 한 52,000원대는 지켜주는 게 저는 좀 잘 지키고 있다. 미국 대비 좀 시장이 선방을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 52,000원 라인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 지수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그래도 다행인 점은 묘하게 이 121선 라인을 지지하면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조금 긍정적이라 여겨지고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같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제 뭐 반도체 이런 기술주를 필두로 최근에 이제 주도주가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의해서 뭐 흔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지표나 무슨 이슈로 흔들릴 때는 다시 또 이런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조금 잘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뭐 삼성전자를 매매한다고 볼 때 사실 지금 종목들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 정치 테마주를 빠르게 따라갈 게 아니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뭐 삼성전자를 52,000원에서 좀 박스를 크게 열어놓고 본다면 55,000원 사이에서는 뭐 적립식 매수, 분할 매수 충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매도를 잡고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저는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미국 이런 관세 이슈도 결국에는 조금 해소될 이슈들이고 우리는 특히 뭐 6월 이후로 다시 시장이 좋아질 거라 예견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반도체는 결국 하반기에 조금 전반적으로 꽃을 길게 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2,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서는 적립하는 관점으로 매수해보자. 그리고 딱히 지금 뭐 매도를 어느 시점에 해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시점에 예쁘게 모아갈까를 생각해야 하는 삼성전자로 정리됩니다. 자, 이어서 같은 반도체 동네인데요. 한미반도체 오늘 공시가 있었습니다. 뭐 내년에도 고성장 자신감을 내비춘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상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유를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 5월 중에 자사주 소각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워낙 주가 관리를 잘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좀 크게 공시가 내비쳐졌습니다. 오늘. 자, 근데 이제 주가를 보자고요. 한미반도체. 어떡하죠? 반응이 오늘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오늘 나와줬으면 참 좋겠는 것 같은 약간 양감이 드네요. 이제 요새 한미반도체는 뭔가 이렇게 좀 호재를 발표할 때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게 이런 표현 쓰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회사의 조바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하나세미텍 의로의 어떤 그 SK하이닉스 TC본도 공급의 점유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가격 자체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이제는 좀 저점에서 반등이 나고 있는 거죠. 6만 원 깨졌다가 거기서는 일단 반등이 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뭐 지금 그 한화세미텍의 TC본도 공급 예상 공급 대수가 뭐 45대고 내년에 90대가 될 거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독점을 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파이를 나눠야 되는 이러한 어떤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도 좋아요, 사실은. 1분기 실적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 영업이익 1위 한 거의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것은 마이크론 쪽으로의 TC본도의 공급이 증가되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한미반도체는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일단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의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갔더라도 우리는 마이크론이 있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대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여기서 뭐 주가가 더 빠진다기보다도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지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시장의 관심 자체가 한미반도체에서 한화비전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최근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보다는 한화비전 쪽에 관심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미반도체의 어떤 이런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에 대한, 그러니까 단기 급락에 대해서 저가 매수엔 들어오고 뭐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일단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조금씩 이제 그 한화비전이라든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한미반도체는 약간 관망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화 비전에 있어서가 오히려 더 그러면 점수를 주시는 거네요. 지금 일단 관심이죠. 중요한 건 마치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올 때 초창기의 모습이 한화비전에서도 연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물론 나중에 돼봐야지 아는 거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오늘 한미반도체 뭐 보시더라도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호재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고점에서 밀려버렸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약간 엇박자가 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관망의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비전이 정고에서 한 16% 내려와 있는 자리인데 한미반도체는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계속 올라가기까지는 힘이 붙일 수밖에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윤 대표님, 지금 현금이 있다면 한미반도체는 매력적인 게 아닌 자리인가요? 저가 매수 측면에서 매력적일 순 있죠. 하지만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한화 비전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정말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이제 20만 원 가까이 가면서 그때도 이제 20만 원을 넘어가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국 한미반도체가 지금 HBM 시대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건 TC본더 상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때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다시 한번 최고점까지는 바라지는 않아도 뭔가 10만 원 그 이상을 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측면에서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오늘 반도체에 관해서 리포트가 좋은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 측면에서 약간의 시세 분출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서 이제 이 시세의 연속성이 지속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를 본다면 차라리 지금 그래도 이제 하나 비전도 어느 정도 조정을 겪고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조금 고개를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금 공략을 하기에는 우리가 기술주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차라리 반도체는 오히려 대용주를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서 둘을 놓고 비교해 보자면 일단 한미 반도체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겠으나 시세가 연속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의견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독점이 가졌던 메리트가 한미 반도체에게서는 엄청난 키였던 거였죠. 두 분 의견 중립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하나오션이고요. 조선주예요. 조선주가 주도 섹터로 계속 간다라고 우리는 봐야 할지. 근데 이 논의를 이동근 대표님 꾸준히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오션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였는데 네.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도 트럼프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약간 그 뭔가 조금 이제 그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싹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화. 아직까지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이제 그런 거예요. 결국 이제 명확한 것이 중국과 미국의 조선업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뭔가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이제 도모하겠다. 근데 그게 1, 2년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근데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그 뭔가 조선업의 경쟁력을 가진 동맹국들로부터 군함이라든가 상선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군함은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도 좀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 트럼프 대통령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은 다 뭐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고 그런 것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거죠.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불거졌던 종목이에요. 조선업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뒤처지는 상황에서 주가는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을 작용을 하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조금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의 정당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제 지금 최근에 전략을 보면은 필리조선소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미국 현지조선소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미국 정부의 어떤 리쇼링이라든가 이러한 그 정책에 굉장히 부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향후에 이제 선박 건조뿐만이 아니라 선박 수리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가능성, 기대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살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어느 정도 이제 높이 평가,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게 실적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계속해서 조선업종 자체가 뭐 사이클 자체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코스피 실적이 전반적으로 1분기 지금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좋은 업종은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선업의 사이클은 굉장히 좋은 건 맞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밸류에이션 정당화 과정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정당화 과정. 기대감은 동일합니다. 트럼프발 모멘텀. 그렇다면 정말로 실적이나 수주에 있어서 계속된 이야기가 나오거나 주가가 완전히 빠져주거나 이렇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표님, 근데 사실 지금은 기대감 영역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수급의 영향으로 조금 더 바라볼 만합니까? 그렇죠. 어제도 이제 크게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저는 조선주나 방산주들이 이제 지금 개인이 조금 접근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미국 신문의 한 기사를 보니까 미국이 조선업이 이제
강국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하면서 뭐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설비, 무슨 증설, 뭐 운영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아마 더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뭐 트럼프 임기 내내의 조선업은 뭐 단연 원탑으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이론적인 것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을 본다면 뭐 최근에 그나마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저점이 한 6만 원 선이었고요. 결국 지금 이 6만 원에서 7만 원 그 이상 박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조선업이 좋은 건 알겠다. 끌고 가보겠다. 하나오션을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최소 7만 원 초반대에서는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종가가 한 7만 7천 원 부근으로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또 이 위에 매물대가 살짝 존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시장이 어디로 수급이 쏠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뒀다가 7만 원대 초반이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류 정당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은 정말 더 면밀하게 고려가 돼야 될 거고 최소 7초반까지 여러분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견 정리합니다. 하나오션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되 나의 평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의료 AI 쪽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신테카 바이오 쪽이라고 한다면 의료 AI 쪽에서도 갈래가 많지만 신약 개발 쪽입니다. 근데 미국 FDA 쪽에서 동물 실험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단계적 폐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AI 쪽 기술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테카 바이오 먼저 떠오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동훈 대표님. 네. 앞으로의 이 신테카 바이오를 바라보는 기대감 더 커졌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래 사실 지금 이제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온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공이 가능한 국내 거의 유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딥매처라는 걸 개발을 했고 이게 이제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재료들 FDA의 어떤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동물 실험을 AI 기반한 새로운 모델로 이제 좀 대체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재료로서 좀 작용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신테카 바이오는 올해의 어떤 회사의 그 목표는 매출의 확대예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은 아마 내년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스케줄대로만 잘 된다면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AI 신약 개발 글로벌 및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글로벌 시장은 한 45%, 우리나라 시장은 한 35%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성장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가 자체도 지금 조정을 굉장히 좀 받았다가 이제 양봉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종목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이런 쪽의 종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상한가 간 거는 이제 온코크로스잖아요.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 쪽에 좀 더 묵직한 흐름으로 봐야 하는 건가 이쪽도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윤 대표님, 신테카 바이오는 사실 새로운 면에 있어서는 온코크로스에서는 점수를 좀 뺏기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진짜 이쪽도 오늘 이 뉴스가 떴을 때 강력하게 거래가 들어온 것도 맞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뉴스를 소화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우선은 뭐 덕분에 오늘 코스닥 지수를 그쵸. 잘 버텨줘서 뭐 예.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우하향하던 차트가 어쨌든 좋은 재료가 나와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좀 멈췄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테마가 과연 다음 주에도 지속이 될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반짝 테마에 결국 저는 대장을 보자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뭐 신테카 바이오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겠지만 온코크로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장, 왜냐하면 이게
쭉 지속성 있게 갈 수 있을까에 있어서는 좀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여러분 누구나 아시다시피 의료 AI는 반드시 나아갈 길은 또 맞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때 좋은 기회 때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로봇이 왜 가는 걸까? 일단 이것부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동근 대표님. 사실 이제 어제 그 정책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K 휴머노이드 관련된 정책이 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죠. 빠졌어요. 고점에서 거의 지금 네.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그 40만 원이 넘어가던 종목이 20만 원대 초반까지 왔다? 그럼 이제 딴 거 다 떠나가지고 한번 사볼 만한 위치까지는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의 어떤 기업 결합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결국은 이제는 삼성전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에서 이제 K 휴머노이드 말씀도 드렸지만은 지금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 단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먼저 움직였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많이 움직였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뒤쳐져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런 쪽에서는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동일한 기대감 자극 뉴스이지만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가장 고민이 됐거든요. 언제까지 새롭게 상용화되기 전에는 다 기대감 촉발 뉴스밖에 없을 텐데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어볼 수 있는 건가요? 윤 대표님. 일단 저는 이제 로봇의 대장이 지금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2월 달까지 잘 나갈 때는 40만 원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는 뭐 다른 로봇주들에서 시세가 더 분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측면에서 오늘 살짝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게 지금 너무 줄어든 거래량이죠. 네. 저는 약간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차라리 로봇주를 본다면 물론 저가 매수 관점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도 좋지만 요즘의 추세는 유일 로보틱스가 네네.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SK온 배터리 생산 공장의 뭐 자동화 핵심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 SK그룹에 대한 편입 기대감 속에서 유일 로보틱스가 시세를 분출을 했었기 때문에 로봇주에 이제 수급이 좀 붙어서 시세 분출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다시 한번 유일 로보틱스가 조금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4월 1일에 SK 배터리 아메리카와의 그 계약 체결 이슈와 함께 유일 로보틱스가 이제 SK 쪽의 지분에 품어졌구나라고 하면서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탄력도가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쪽을 현재 로봇의 대장으로 보자라는 판단도 들어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도 긍정의 시그널 주셨으니까요. 로봇주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언제 또 정책이 나올 수도 모르겠네요. 두 분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감 스포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